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37에 이제 막 20살 된 와이프 만나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 굳이 꼽자면 남들보다 얼마 더 잘 벌던 월급 정도밖에 없었죠. 회사 신입 직원들하고 팀워크 키운다고 놀러 나갔다가 후배들이 남자끼리 마시면 그게 뭔 재미냐며 어떻게 인원수 맞춰서 합석을 주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남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저와 여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렸던 와이프만 이야기가 잘 되어버렸던 거죠. 사실 그때야 저도 와이프도 서로 술이 좀 들어간 상태로 합석을 했었고 그냥 황소 뒷걸음질에 쥐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잠들어 있던 와이프 보고 이건 뭐 신고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덜컥 겁도 나고 도망이라도 가야 하나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실제로 몰래 내빼겠다고 조심조심 핸드폰이랑 시계랑 챙기고 있는데 그게 부산스러웠는지 제 인기척에 와이프가 잠에서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당혹스러웠어요. 뭔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먼저 자기가 어제 술에 많이 취했을지언정 필름이 끊겼던 건 아니라며 제가 다 마음에 있으니 따라온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를 이렇게 그냥 보낼 거냐며 출출한데 어디 가서 해장이나 하러 가자며 저를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순대국으로 해장하면서 말짱한 정신으로 다시 통성명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연락처도 교환했습니다. 월요일 돼서 회사 출근했더니 제 무용담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더군요. 후배들은 물론이고 직장 선배들까지 저보고 그런 재주가 다 있었냐며 부럽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연락처를 교환했지만 선뜻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었다 보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부침성 좋은 후배 한 놈이 저한테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돼가냐며 능글맞게 물어왔었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믿져야 본전 아니냐, 남자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저를 부추겨서 그렇게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한 건 아니고 문자를 보냈는데 토요일에 헤어지고 나서 금요일에 연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뭐 손가락이라도 부러진 줄 알았다고 곧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그렇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꽤나 자주 만나게 되었죠. 처음이 너무 빨라서 그랬나, 두 번째는 오히려 더 오래 걸렸습니다. 퇴근하고 만나 같이 식사하고 주말에 영화도 보러 가고 차 타고 멀리까지 나가 분위기 좋은 데도 다녀오고 거의 연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선뜻 어디서 쉬었다 가자 하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아내가 자기는 저랑 다르게 한참 때랑 올해는 못 참는다며 먼저 저돌적으로 나왔고 그렇게 두 번째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8살이었고 와이프는 21살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한 이유는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역사를 쓰고 나서 속도 위반을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장모님이 저랑 나이가 고작 5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와이프와 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장모님 또한 와이프를 엄청 젊은 나이에 가졌는데 그것에 얽힌 이야기도 알게 되었어요. 장모님 혼자서 아내를 키워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워낙 어릴 적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처자식 버려놓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장모님은 제가 끝까지 와이프를 책임지겠다는 말에 저를 엄청 좋게 봤습니다.
누구랑 다르게 책임감이 넘친다며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랑 17살 차이가 나는데 장모님하고는 고작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보니 같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장모님하고 오히려 공감대가 더 많았어요. 심지어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까지 똑같더군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는 모르는 분은 평생 모를 겁니다. 제가 호형오제하면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 형님 한 분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저랑 나이가 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 형님보다 고작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차라리 누님이라고 부르면 불렀지 장모님이라고 부르기 참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사람 많은 데 가면 더 그랬어요. 액면가만 보면 장모님이 제 또래거나 저보다 어리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수두룩했을 텐데 셋이서 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저랑 장모님을 부부로 보고 아내를 사촌 동생이나 조카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 저랑 아내를 부부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늦둥이 키우기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오히려 즐기는 듯 했네요. 저야 불편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어머니 젊게 보고 예쁘다는데 싫어하는 딸이 어디 있겠나요? 심지어 저희 직장 선배 중 몇몇 결혼 안 한 분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말로 내가 내 장인어른이 돼주고 싶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혼자인 장모님과 비슷한 또래로 살아가는 고충은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제 결혼에 대해서 몇몇은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도 좀 있었어요. 이제 21살짜리 와이프를 감당할 수나 있겠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저희 부모님도 아이만 없었더라면 결혼을 반대했을 거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 결혼 생활은 꽤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장모님 혼자 몸으로 힘들게 아내를 키웠다 보니 아내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아이 때문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는데 치열하게 살아왔다 보니 여유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 좋다는 식으로 매일같이 말해왔어요. 솜씨는 형편없었지만 퇴근하고 오면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서투른 손재주로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하는데 먹는 건 고역이었지만 솔직히 그 마음은 높이 사주고 싶었고 나름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도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서 더 집안 살림에 열심히 했고 나름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복병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내가 육아와 가사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커감에 따라 인맥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점점 자신의 삶을 남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내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끼리는 나이가 같지만 아내와는 나이 차가 7살이나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과 친해지고부터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했죠. 아이는 장모님한테 맡겨놓고 어디 다녀오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래도 초반에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와 있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퇴근한 저를 반겨주는 게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딸의 일이다 보니 제 앞에서는 항상 아내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장모님이 돈이 워낙에 없었어서 대학교도 포기하고 곧바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모처럼 친구가 생겨서 놀러 다니는 거니 이해 좀 해달라 하면서 말이죠. 저도 최대한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고요. 몇 번 술 마시고 12시가 다 돼서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장모님이 그래도 집에는 10시 전에 들어오라고 타이르긴 했지만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아내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12시를 넘기는 건 기본이었어요. 제가 퇴근하면 아이를 제가 봐도 그만이었지만 장모님이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애까지 보는 건 가당치도 않은 거라며 항상 아내가 집에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장모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먼저 말했던 것처럼 장모님하고 또래가 비슷했다 보니 대화는 아내랑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통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장모님하고 하루가 다르게 친해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퇴근하고 왔는데 현관문 밖으로 아내와 장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보통 크게 싸우는 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후다닥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한참 말다툼을 하던 와중이었던 것 같은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 다 말하고 더 하지 않았고요. 장모님이 아내랑 단둘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잠깐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좀 다녀온다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장모님이 차려놓은 저녁 식사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대고 있는데 방에서 아내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급하게 나간다고 핸드폰을 두고 나갔구나 싶었어요. 아내가 어련히 부재중 찍힌 거 보고 다시 전화하겠지 하고 무시했는데 전화가 3번 연속으로 계속해서 걸려오더라고요. 어지간히 급한 전화가 싶어서 아내가 핸드폰 두고 나갔으니 나중에 아내한테 전화 걸라고 하겠다 한마디만 해주고 전화를 끊을 생각이었는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뒤에 하트 모양이 같이 딸려 있더군요. 그때부터 장모님하고 싸우던 게 생각나고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에서는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냐는 아내 또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그제서야 아내가 그동안 밖으로 돌면서 뭘 하고 다녔는지 딱 알겠더군요. 장모님도 아마 그 사실을 알아내서는 아내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했었을 테고요. 그 길로 저는 전화기 들고 아내랑 장모님과 있는 카페로 튀어나갔습니다. 아내한테 전화기 던져주면서 전화 걸려온 사람한테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어떻게 된 것 같다며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장모님은 사람들 눈 많은데 집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네요. 밖에서는 눈물 펑펑 쏟으며 용서해달라더니 집에 도착해서는 자기 인생 꼴이 이게 뭐냐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뭐 언니랑 같이 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봤다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자기는 새 인생 찾아서 살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제 꼴이 우습구나 싶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싶었습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아내 짐 싸서 애랑 같이 장모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오니 집에 장모님이 애랑 같이 저희 집에 와 있더군요. 뭐 하시는 거냐 따졌더니 장모님이 제 앞에 눈물을 보이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자식 일이다 보니 뻔뻔하게 부탁 한번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 새 출발할 수 있게 이혼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나이가 어리니 새 출발하는 건 문제 없을 텐데 애가 있는 게 걸린다며 애는 내가 이 집에 먹고 자고 하면서 대신 키워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집 팔아서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그리고 육아는 물론이고 집안일에도 전혀 신경 안 써도 문제없게 장모님이 저랑 같이 살면서 다 해주겠다고 하는 소리였죠. 미친 소리나 다름없는 부탁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장모님 눈물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장모님과 같이 시간 보내면서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살 차이 나는 아내보다 나이차 얼마 안 나는 장모님과 제가 더 잘 통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지금은 장모님하고 살림 차려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선을 넘지 않았어요. 방도 각방 쓰고 있긴 합니다. 집에도 회사에도 이 사실은 말도 못 꺼내고 있네요. 다만 지금은 아내랑 둘이 살던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